하겠습니다. 자, 올인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이요. 몇 번이요? 2번.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2번 집중해라. 지방방송 끄시고. 자, 2번 문제 보시면 A라는 것 자체가 배수라고 나왔죠. 선생님 항상 했던 말 하고 했던 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일단 배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원소가 많아요? 클수록 원소가 많아요? 작을수록. 약수는 숫자가 클수록 원소가 많아요? 작을수록 많아요? 클수록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원소가 많을 때를 생각하면 돼.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럼 지금 보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린 공통된 배수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최소 공배수에서는 얘는 12가 나와요. 근데 애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이거 풀어본 친구들 중에 이 K가 자기가 여러 문제 이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이 K가 12까지 나오는 건 알겠는데 12의 약수인지 12의 배수인지를 헷갈린대. 왜냐면 어떤 문제는 여기에 12의 배수가 와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12의 약수가 와도 되거든요. 근데 난 그걸 질문하는 친구가 이미 전제 조건이 틀렸다고 봐. 질문의 의도가. 왜냐면 얜 배수예요. 배수.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얜 12의 배수가 나왔어요. 근데 12의 배수를 누군가 K의 배수가 끌어안아줘야 돼.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 얘들아 여기에 12의 배수가 오면 24가 와버리면 여기 12가 있지만 여긴 24부터 스타트니까 사실상 얘가 얘를 끌어안아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배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12가 나오면 얘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얘를 끌어안아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12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3의 배수랑 n의 배수를 교집합을 구했더니 a의 3n 배수가 나왔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곱한 게 일로 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저 둘이 곱한 게 저거와 같다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3과 A2의 교집합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우리 3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이 뭐의 배수예요? 6의 배수죠. 하나 더, 3의 배수랑 5의 배수를 한번 구해볼게.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죠? 15의 배수야. 그럼 잘 보면 이걸 그냥 6, 15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3과 2가 곱해진 게 일로 갔고 3과 5가 곱해진 게 일로 갔거든요.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가려면 2와 3, 5와 3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서로소예요. 3과 서로소인 숫자가 오면 그냥 그 곱해진 숫자가 일로 온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서로소가 아닌 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와 9의 배수 가볼까? 3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가 돼버려요? 3의 배수와 9의 배수. 우린 공배수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뭐의 배수? 9의 배수가 오지. 그럼 물어볼게. 얘네들이 곱한 게 일로 왔나요? 아니죠. 그럼 결국에 곱해진 형태가 오려면 서로소 형태가 와야겠구나라는 거지. 따라서 12의 약수를 적어보면 1, 2, 3, 4, 6, 12가 있고 여기서 바로 3과 서로소인 숫자만 골라달라는 거야. 3과 서로소니까 3, 6, 9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은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달라? 그거를 그냥 다 더해줘 라고 하면 근데 문제에서 1은 당연히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은 빠지겠네. 그래서 정답은 2와 4를 더한 정답은 6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거 마지막입니다. 여기 다 부교재 문제예요. 부교재 남은 거 다 올인원에 때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잘 받으세요. 그게 앞에 올인원들 다 넣고 남은 것들을 그냥 다 넣었더니 70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로 만든 거야. 자, 다음 5번부터 8번이요. 9번부터 12번. 10번? 10번 혹시 손 들어볼까?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다음 12번까지 없으면 13번부터 16번. 13? 13번 손 들어봐. 개인적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10 몇 번도요? 14번 한번 손 들어볼까? 개인적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또 16? 자, 16번 한번 손 들어볼까? 16번? 개인적으로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17번부터 20번. 뒤에까지 갔다 다시 올게. 19는 지금 맞네. 자, 19번 한번 가볼게. 자, 19번을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세 글자가 있다, 없다를 잘 몰라서 틀린 거예요. 뭐냐면, 19번에 보면 정의역이 -2부터 1까지거든요.
그리고 공역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야? 2부터 5까지예요. 근데 얘들아, 지금 그래놓고 갑자기 직선 하나 줬어요. y는 mx-3 더하기 4라는 직선을 줘놓고, 자, 이제 여기서가 문제야. x에서 y로 함수래요. 자, 여러분, 이거 풀라 그랬더니 대부분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 그치? 어떻게 풀어갖고 왔냐면 n값이 양수면 얘 넣었을 때 얘 나오고요, 얘 넣었을 때 얘 나와요. 이렇게 풀었고, m값이 음수면 얘 넣었을 때 얘고요, 얘 넣었을 때 얘 나와요. 이렇게 풀어갖고 왔어. 근데 얘들아, 이거 그 문제 아니야. 이거 그렇게 풀면 안 돼. 물론 그런 문제가 있었지, 우리 그렇게 푸는 거. 그럼 그 문제와 이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왜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치? 요 앞에요, 1대1란 말이 없어요. 1대1란 말이 없으면 여러분 꼭 굳이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올 필요 없어요. 얘 넣었을 때요, 2와 5 사이는 아무거나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숫자 넣었을 때는 똑같은 놈한테 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1대1이어야만 첫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공역, 마지막 정의역이 마지막 공역, 또는 첫 번째 정의역이 마지막 공역, 마지막 정의역이 첫 번째 공역, 이렇게 푸는 거고요. 1대1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푸시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그래서 f-2를 구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m 더하기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의역 1을 넣어볼게요. F1 넣어보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첫 번째 정의역이고 얘가 마지막 정의역인데 그걸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2와 5 사이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 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2와 5 사이에 있으면 그 가운데는 알아서 2와 5 사이에 아무한테나 화살을 쏜다라는 거야. 따라서 양쪽에 4를 다 빼주고요. 자, 나눌 때 조심하세요. 마이너스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5분의 2까지가 첫 번째 범위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m값은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조금 더 크니까 얘가 정답일 거고, 얘가 조금 더 작으니까 얘가 정답일 거니까 최종 정답은 얘가 바로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9번에 범위 찾아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이상 5분의 2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1대1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풀이가 완벽하게 진짜 달라요. 그래도 나는 걔는 좀 긍정적인 거야. 이걸 넣어서 풀고 이걸 넣어서 풀었다는 것. 그래도 그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아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20번까지 없으면 21번부터 24번이에요. 24번에 디귿이요. 자, 왜 이거 왜 안 넣어봤어? 혹시 숫자? 왜? 넣어봤어. 그랬더니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맞아. 이제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올 가능성 큰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3차 그래프 알려줄게. 이게 24번이지. 얘들아, 요거는 그냥 한번 그냥 암기해도,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내려오다가 꺾여서 다시 내려가. 요 모양이 x 세제곱 그래프야. 그러면 지금 1-x 세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x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축 대칭했을 거니까 아마 어떻게 모양이 생겼을 것이다? 요렇게, 어떻게 생겨야 돼?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갈 거야. 요렇게 접었다 피면 어떻게 가니?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올리면 되니까 최종 그래프는 바로 이 파란색 그래프. 여기 1 찍고 요렇게 내려가는 요 파란 색깔이 바로 1 플러스 x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을 한 이쯤이라고 할 거고 1을 한 이쯤이라고 할게. 그랬을 때 요 살아남은 범위에서 1대1이 되냐, 그리고 치역이 0부터 4 사이에 들어오냐 라고 말이 되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또 21번. 자, 21번 한번 손 들어볼까? 21번.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뒤에 갔다 다시 앞으로 올게. 25번부터 28번, 29번부터 32번, 31번.
자, 31번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애들이 이 문제를 이제 해석을 못 하더라고. 상수함수가 3일 때 이게 선생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1, 2, 3, 4에서 집합 y로 지금 화살을 쏜다는 거야. 근데 공역의 개수를 안 알려줬어. 여기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얘들아, 우리 상수함수 찾아봐. 그러면 답이 몇 개? 어디를 말했었지? 공역의 개수 말했지. 근데 그게 3개가 나왔대. 그 말뜻은 공역이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뭘 구해달래?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찾아달래. 우리 함수의 개수 공식이 뭐였지? 함수 개수 공식. 공역의 정의역승. 그래서 정답은 8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지. 자, 다음 또 32요. 자, 32번. 32번 이거 혹시 정의역이 결정돼 있어서 자, 지금 F.G랑 G.F가 같잖아. 그럼 저는 이렇게 쓸게요. 도트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바로 문제가 풀려요. 훨씬 바로 보기 편해요.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이 0과 2지, 민영아. 그럼 정의역은 우리 X값에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X에다 진짜 0을 넣어. 얘네 둘이 이렇게 0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물어볼게, 민영아. G0이 뭐 나와? 0 나오지? 그걸 다시 F한테 넣으면 뭐 나와? 는 F0은 2고 2를 넣으면 4 더하기 2B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B는 자동적으로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정의역이 몇이었어? 2였으니까 F.G2 값과 G.F2 값 넣어서 비교하면 이제 A 값이 구해지겠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또 없으면 33번부터 36번이요. 36번. 자, 36번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합성하시면 되죠. 자, 다음 또 36번까지는 없어요. 그럼 37번부터 40번. 39번. 자, 39번도 학교 시험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학교 시험 어렵게 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39번 보면 자, 우리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풀자고 그냥 배웠었죠, 늘? 범위 나눠서,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절대값 아니 0 되는 값이 뭐 나와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1번,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3보다 크면 우리 어떻게 나온다고 배웠지? 그대로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x로 묶으면 2-k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k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결국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 플러스 k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엔 1차식과 1차식이 지금 3에서 그래프 모양이 살짝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결국 얘는 무슨 대응을 만족해라? 1대1 대응을 만족하라 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1차식일 때 1대1 대응이면 올라가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내려가야 돼요. 즉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 말 뜻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 나와야겠죠. 근데 애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뭐냐면 여기까지 잘했어 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판에 답을 이상한 거 쓰더라고. 여기서 K는 2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되게 많이 써요. 답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부등식을 따질 때는요. 그 부등식을 따지는 미지수의 주체가 항상 기울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등식을 못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다시 부호를 반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부등식을.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자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K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정수 K의 개수 좀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가 정답이 되나 보네. 다음 또 답은 2번이 되겠죠. 40번까지 없어요. 41번부터 44번. 44. 자, 44번 한번 가볼게요. 43은 없어요? 43은 그럼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요? 43번이요? 43번부터 잠깐 힌트 좀 넘어갈게. 43번은 내가 짚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가 이런 거거든요. 아마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선생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쓸게. 그 문제랑 상관없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데, 제일 바보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즉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하는 풀이가 이거 통분해요. 이거 통분하고. 이거 통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3,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저거 통분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통분하다 계산 실수였고. 왜? 이거 우리가 일명 이런 분수를 뭐라고 하죠? 번분수라고 하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가 결국에는 통분하는 목적이 뭐 어차피 분모 똑같으니까 없애려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통분을 한 다음에 분모를 없애지 마시고요. 너네 여기에서 누가 꼴배기 싫어? 부모 얘 싫지? 얘 싫지? 그래서 그냥 위아래 얘를 그냥 곱하세요. 통분하지 마시고. 그럼 뭐가 나오냐면 그냥 3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4분의 5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5x.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통분해갖고 뭔가 걔를 번분수 만들지 말고 그냥 43번도 위아래 x 빼기 1 곱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랑 아니야. 이 문제 아니야. 43번 봐볼게. 위아래 x 빼기 1 곱해. 그럼 뭐 나와? x 빼기 1 더하기 1분의 위에는 2 곱하기 x 빼기 1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이 x분의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그냥 깔끔하게. 괜히 통분하다가 실수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43번처럼 번분수로 돼 있을 때는 분모 분자에 있는 분모를 한 번씩 곱해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지가 말한 44번은 합차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합차인 걸 알았으면 걔를 지금 다 분수 형태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똑같이 분수 형태로 만들면 fn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합차가 4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부분분수 쓸 때 꿀팁은 작은 거 쓰고 큰 거 쓰는 걸 추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분수 공식 써볼까요?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나와요? 2. 그래서 2분의 1을 앞에 쓰고 2n-1분의 1-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요 1부터 넣기 시작하면 돼요. 자, 1 넣어볼게. 어차피 얘들아 2분의 1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다 묶었다고 치면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점점점. 근데 제가 말했죠? 3개까지는 좀 추천해 드립니다. 써보기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쭉 가서 맨 마지막 몇 분의 몇? 10 넣었어? 그러면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다 사라지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답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20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 그래서 21분의 10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구해달래? P분의 Q 더하달라. 답은 31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음 또 44번까지는 없습니까? 45번부터 48번 47? 47 한번 가볼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꿀팁 알려준 거 기억나세요? 원이랑 직선, 유리함수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 나오면 먼저 뭐부터 따져라? 아니요. 대칭점이랑 고정점이랑 같은지 다른지 보자 그랬지. 근데 얘는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2,1인데 고정점은요? 그럼 이건 어려워져요.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자, 47번 보면 자, 일단 X점근선부터 그려볼게. X점근선은 2가 나오고요. Y점근선은 Y는 1이 나왔어요. 그리고 0 넣었을 때 뭐 지나요? 마이너스 1 지나니까 이런 유리함수 모양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직선이 고정점이 얘예요. 그럼 일단 음수되면 안 만나요. 그리고 0이어도 안 만나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양수라도 되면 무조건 만나니까 걔는 일단 패스예요. 왜? 문제에서 만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 일단은 0일 때는 무조건 들어갔죠. 기울기가 m값이죠. 0일 때는 무조건 들어갔고 음수여도 그럼 안 만나겠네요 라고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 띵 하고 여기서 음수여도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린 수학에서 접한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누구랑? 이 식이랑
요 식이랑 누구랑 m 곱하기 mx 플러스 1인가? 요 식과의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가볼게. 그럼 x 플러스 2는 자, 암산 좀 합시다. m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2고요. 자, mx 제곱 얘는 어차피 없어지죠. 마이너스 2mx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자, 짝수 공식 판별식 좀 써볼게요. 짝수 공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서 m값은 딱 봐도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가 딱 정확하게 m값이 마이너스 4일 때예요. 그럼 준호가 질문했나? 준호야, 그럼 마사일 때는 접하니까 마사보다 기울기가 어때야 돼? 커야겠지. 그래서 마사일 때는 커야 된다. 따라서 얘와 얘의 교집합이 답이, 합집합이 답이니까 최종적으로 m값은 마사는 초과이지만 0은 이하여도 된다라는 거지. 문제가 정수 찾아달래.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답은 4개.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 요거 잘 봐두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암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 만약에 고정점이랑 대칭점이 같았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만난다와 안 만난다로 외웠거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혹시 외웠었지?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그때 내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줬었는데. 기억 안 나지? 내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거를 혹시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뭐 x 마이너스 뭐 m 분의 k 플러스 n 이렇게 나왔을 때 요 k가 부호에 따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래서 어떻게 외웠었냐면 고정점이랑 대칭점이 같으면 k가 만약에 양수면 만난다. 이해가? k가 음수면 만난다. 반대로 k가 양수면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안 만난다. k가 음수였으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안 만난다. 그래서 요렇게가 세트고 요렇게가 세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가셨죠? 여기서 요거 헷갈릴 수 있겠다. 요 k를 다른 말로 써줄게. 기울기로 써줄게. a가 양수일 때 만난다. a가 음수일 때 만난다.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안 만난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또. 네. 48번은 힌트 달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자, 48번 가볼게. 자, 48번 보시면 h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넣었어? 그러면 진짜 h에다가 fx를 이렇게 넣으세요. 그게 누구다? x 플러스 1분의 얘지. 그럼 너는 지금 뭐 구하고 싶어? 그럼 너는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x가 될까? 그치. x분의 2를 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x분의 2 더하기 1분의 x분의 2 빼기 3이. 자, 여기서 또 하나 꿀팁. 아까 알려드린 거. 이러면 또 통분하려고 애쓰지 말고 위아래 다 뭐 그렇지.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왜? 아니, x 대신에 x분의 2를 넣는다니까. x 대신에 넣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끝났죠? 자, 다음 또 어떤 거? 48번까지는 없어요. 자, 49번부터 52번. 52번이요? 아하. 네. 사가 없어요. 그치. 그 AP 나온 게 4번인가 보네. 얘들아, 그 52번에 혹시 해야 되는 사람 손. 52번. 52번은 일단 넘어갈 거고, 51번도 일단 넘어갈게. 야, 51번은 해줄게. 그 이유가 있어. 내가 52번은 힌트를 줄게. 얘들아,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지? 아니지. 점근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2번은 점근선 갖다가 문제가 풀려요. 자, 물어볼게. 52번부터 힌트로 말로 줘볼게. 52번에 X점근선 뭐 나와요? Y점근선?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2인데 X축으로 얼만큼?
그러면 점근선이 뭐로 바뀌죠? 1 플러스 m 이렇게 바뀌죠. 쓰시고 y 점근선은 뭐로 바뀌어요? y 더하기 n으로 바뀌죠. 그게 그 밑에 있는 유리함수의 점근선과 어때야 돼요? 동일하면 되겠죠. 그럼 n 값이 엄청 쉽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1번을 질문하신 분들은 뭐를 질문하냐면, 선생님 제가 그래서 52번을 점근선으로 풀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왜 51번을 풀면 전 틀렸죠? 라고 많이들 질문했어요. 다른 반 애들은. 왜 그러냐면 51번 한번 봐볼게. 자, 51번 보면 앞에 있는 유리함수는 x계수가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근데 어찌 평행이동하고 했더니 뭐가 나왔다? y분의 xk가 결국 원래 모델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쟤네들이 비교 못해요. 얘네 둘은요,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류라고 대답하는 게 원래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이 문제가 오류인데. 아니지. 이렇게 둔 상태에서 따지면 오류고요. 얘는 앞에 개수가 1이거든요. 근데 얘는 2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를 1로 다운 시키셔야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1로 다운 시킵니까? 그러면 위아래 다 뭐로 나눠줘요? 2로 나눠서 x 더하기 2분의 3분의 2분의 5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x 앞에가 개수가 다 1로 통일됐으니까 이제는 평행이동하면 겹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52번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요. 자, 가볼게.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죠? 마이너스 4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 갑니다. 준우야, 얘 점근선 뭐 나오지? 그리고 y 점근선은 마이너스 4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래프는 얘는 점근선이 뭐 나와요? x는 0, y도? 근데 평행 이동했대요. x축으로 얼만큼? p, y축으로 q니까 x는 p, y는 q.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 문제가 p, q, k를 곱해달래. k는 그냥 이런 거랑 똑같겠죠. 그럼 k는 2분의 5겠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곱하면 어차피 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 없어질 거니까 답은 15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또 53번부터 56번이요. 50, 5, 6. 자, 가볼게요. 일단 55번은 질문 잘하셨어요. 근데 55번은 이제 아까 뭔가 51번하고 조금 결이 비슷해요. 51번이랑 결이 비슷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얘요.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었으니까 뭐로 만들었죠? 1로 만들고 시작했죠. 근데 얘들아 55번 봐봐. 얘는 앞에 개수가 뭐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안 돼요. 얘도 x 앞에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는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마이너스를 얘한테 토스할게요. 분자로. 그럼 얘 식이 어떻게 되냐면 x-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얘는 x점근선이 1이고 y점근선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y점근선은 제 마음대로 일단 여기 혹시 a가 자연수래요? 아니죠. 실수? 그럼 a를 한 이쯤이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마이너스 2는 확정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1, 2, 4, 4분면밖에 안 지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모든 4분면을 지나게 합니까? 그러면 점점 a를 낮출게요. 그럼 a를 낮추다 보면 x는 1이 여기 있고 y는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음수를 그릴 때 잘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보면 4, 4분면, 1, 2, 3, 4분면까지 다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2, 4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처럼 지나려면 y절편이 양수여야겠다라는 성질이 보이죠. 그래서 일단 a는 음수여야 돼요. 선생님 그럼 0이어도 되나요?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얘부터 하고 a가 음수라는 전제하에 0 넣었을 때 0 넣으면 2 플러스 a가 y 점근선이에요. 얘는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와 얘의 콜라보는 A는 마2 초과 0 미만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따질 게 있죠. 만약에 A가 선생님 0이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야. 자, A가 0이라고 한번 단정 지어 볼게. 자, A가 0이라고 단정 지으면 X점근선은 똑같이 1이에요. Y점근선은 너무 이쁘게 Y는 0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A가 0이면 땡큐. Y점근선은 2가 될 거니까 요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어때요? 3, 4분면을 안 지나가요. 그래서 0은 빠져야 되는 게 맞네요. 네. 마이너스를 안 바꾸는 거는, 그게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얘가 점근선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X점근선은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수로 그릴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대칭된 그래프거든요. 이게 대칭이라고. 원래는 X에다 1 넣었지만 얘는 사실은 Y축 대칭 함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얘는 다행히도 Y축 대칭에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다행이었던 거야. 되도록이면 여기 앞에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걸 추천할게요. 자, 다음 또 50. 문제 오리야? 이거 2부터 4예요. 말이 안 돼. 마이너스 2가 아니,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유리함수는 X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없다예요, 답이. 그래서 답이 2부터 4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범위가 2부터 4.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자, 다음 또 57번부터 60번이요. 61번부터 64번. 지금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유리식, 무리식, 단순 계산은 안 낸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넘어가고 부분분수만 잘 알아두세요. 부분분수만. 자, 65번부터 68번. 66번이요? 자, 66번 한번 가볼게요. 자, 66번 보시면 일단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너무 미지수가 많죠? 그럼 채준아, 우리 한번 미지수를 다운 좀 시켜볼게. y는 루트 x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p점을 a, b라고 안 두고 a, 뭐라고 둘 거야? 루트 a라고. 그럼 q점은 c, 뭐라고 쓸 수 있어? 단지 우리 머릿속에선 얘가 b라는 것과 얘가 d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너는 이 P와 Q 두 점 갖다가 한번 기울기를 써볼까? 기울기 우리 어떻게 구하지? X, 아니지. 뒤에서 앞에 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근데 이게 기울기거든, 얘들아.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모에 루트 있으면 뭐 하라고 배웠지, 항상? 근데 애들이 반대로 생각을 못 해. 이게 유리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얘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이거야. 뭐를 도대체 유리화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위아래 거꾸로 루트 C 더하기 루트 A를 곱해볼까? 그러면 C-A 곱하기 루트 C 더하기 루트 A 분의 C-A가 나와서 약분이 되고 따라서 루트 C 더하기 루트 A 분의 1이었어 원래는. 원래 얘였는데 유리화해서 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땡큐지. 왜? 얘 자체가 아까 루트 C가 뭐라 그랬지? D. 루트 A는? 이거지. 근데 B 더하기 D가 뭐라 그랬지? 그래서 답이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이들이 맞아. 안 보여. 유리화 되기 전 모습이 잘 안 떠올라. 유리화는 잘 하는 건 맞는데.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68번까지 그럼 없습니까? 63번? 유리화 한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네, 한 번만 해보세요. 자, 다음 68번까지 없으면 69, 70. 70? 진짜 70 이제 마지막이야? 70은 이제 지겹지 않니? 접할 때랑 꼭지점 지나갈 때만 찾으면 답인 거?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일단은 질문이 상대적으로 월목반에서 나왔던 거에 비해서 안 나온 거를 일단 물어볼게. 일단 64번이 질문이 나왔었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유리식 단순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안 나온 게 요거 59번에 D를 어떻게 구해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 이번 학교 시험에서도 역함수 구하시오 하면 구하시오를 물어보기보다는 요런 A, B, C, D 값을 찾으라고 할 텐데 특히 이 D 값 이거 구하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지. 무리함수의 치역이 D로 와야지. 그러니까 결국엔 무리함수 치역이 뭐 나왔어? 3 나오지? 그 3이 D로 가면 되는 거야. 무리함수의 치욕. 어. 뭐 부호 바꿔서 가는 거. 그거는 유리함수, 역함수 구할 때요. 무리함수. 이건 무리함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안 나온 거는 집중해줘. 어떤 거요? 그치, 정의역이 치역으로 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에선 역함수 구했을 때 정의역 구간만 쓰면 돼요. 치역 구간을 쓰면 안 되니까,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넘어갈게.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2차 함수야. 근데 여러분들이 무리함수 주고 2차 함수 구해봐. 이건 잘 아는데 여기에 항상 정의역 범위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정의역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무리함수에서 치역이 왔으니까 이 치역을 정의역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럼 정의역이 뭐로 바뀌는 거야? 이놈의 치역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역은 잘 안 써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 찾아서 치역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무리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 그래서 얘가 필요하고 반대로 선생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2차 함수 주고 역함수 구하래요. 그래서 너네들 무리함수 구했어. 그럼 똑같아요. 얘도 옆에 정의역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의역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치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치역을 정의역으로 바꿔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만 구하면 돼. 원래 함수의 치역만 구하면 그게 그대로 정의역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질문 안 나온 거는 그리고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도 비슷비슷하게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뭐 이건 약수 문제 25번 25번하고 28번 되게 잘했네 사실. 항등함수 되는데. 그리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질문 잘 하셨어요. 자, 저거 6번 안 했어요. 6번 진짜 많이 질문했거든요. 6번 안 해도 됩니까? 6번? 해주세요. 6번 마지막으로 해줄게. 이게 말뜻을 이해 못해서 그래. 6번은 잘 봐. 얘들아 6번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A 합 X와 B 합 X가 같대. 근데 우리 합집합은 두 개 가진 원소를 뭐 하는 거지? 합치는 거지. 그럼 물어볼게. A와 X가 합친 것과 B와 X가 합친 원소가 똑같다라는 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문제야. 선생님, 예를 들어서 A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있었고 B에는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 근데 내가 가진 돈과 500원짜리를 합친 돈과 내가 가진 돈과 1000원짜리 지폐를 합친 지폐의 종류가 같아야 됐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B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없어? 없고 A에는 1000원짜리 지폐가 있어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합쳤을 때 같으려면 이 X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그치, A는 있지만 B가 없는 것과 B는 있지만 A에 없는 것을 대신 갖고 있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X의 역할은 바로 뭐냐? 500원과 1000원을 꼭 가지고 있어 주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야지만이 내 역할은 합쳤을 때 1000원, 500원, 1000원, 500원 똑같거든. 그럼 얘들아 봐봐. 6번 문제 보면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건 누구예요? 1.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잘 합시다. 두 번째,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거는 8. 그럼 결국 X 입장에선 1과 8을 꼭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8개 중에서 2개 지우니까 원소가 6개 남으니까 답은 64.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없습니다. 자, 자, 6번 문제가 뭔데? 집중해라.
산반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시험 코앞이야. 6번 했잖아, 방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